태국이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 의문이 태국 전역을 강타한 아침, 저는 주요 뉴스 보도와 소셜미디어 피드를 접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국 유튜버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한국 관련 영상에 대한 호기심은 저로 하여금 해당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백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창에는 태국 국민들의 격렬한 비난과 깊은 실망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유발한 것인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그 영상에는 수많은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태민입니다. 평소 태국의 사회 현안이나 국제적 이슈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예상치 못하게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한 한국 관련 이슈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주제를 다뤄야 할지 깊이 고심했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논란의 중심에 휘말릴까 염려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었고 제 시각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한 한국인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제목부터가 매우 자극적이었습니다. 태국은 왜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 도발적인 제목 하나만으로도 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부각하며 태국과의 격차를 냉철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겼을 법한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 영상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우리 태국이 그렇게 미흡해 보이는가?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것인가?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정말로 한국이 태국을 경멸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고 태국 네티즌들은 벤코리아 반 코레아 라는 해시태그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며 한국 제품 보이콧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응대하지 말자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정도의 반응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그 정도로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던 중 또 다른 태국인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유튜버는 한국과 태국의 격차를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며 냉정한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객관적 비교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국 국민들은 그 내용을 개인적인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뉘앙스와 비교 방식이 대중의 감정을 격화시키는 불씨를 지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유튜버 동료인 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민, 너는 이 이슈를 반드시 다뤄야 해.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졌는지 알지 않나.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기회라고.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습니다. 섣불리 이 문제를 다루었다가 더 큰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 반한 감정이 점점 고조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사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현안을 직접 분석하고 다뤄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저는 제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켜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제시된 한국과 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발전 속도 등의 데이터를 하나씩 상세히 비교하며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정말로 태국을 비하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시한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영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태국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요. 결국 제 영상 또한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이슈가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논쟁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파헤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유튜버 친구람이 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민,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떠드는 것만으로는 실체가 부족해. 너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해. 그곳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진정한 진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 한국에 가보라는 제안은 당장은 너무나 거창하게 느껴졌지만 제 친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껴야만 비로소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한국에 한번 가보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진짜 태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자.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할지라도 이렇게 직접 현장 취재를 위해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람들이 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괜히 제가 이슈를 조장하기 위해 왔다고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력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태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잠시 한국에 거주했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변모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단 말인가. 길거리에 즐비한 고층 빌딩들,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자동화된 공항 시스템. 머릿속에서 그 한국인 유튜버가 올렸던 영상 속 장면들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니 그 영상의 내용이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태국에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발전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 한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와 항상 붙어 다녔던 지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그 친구도 여전히 한국에 있을까? 이 거대한 도시에 살고 있을까? 한 번쯤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갑작스레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호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넋을 잃고 응시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가득한 도심, 매끄럽게 정비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지냈던 기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토록 눈부시게 성장했으니 태국과 비교하는 영상이 어쩌면 객관적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영상만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두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제 감정으로 느껴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한국이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잠시 거주했던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붙어 있는 한국어 간판들을 보자 어릴 적 익혔던 한국어 단어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배운 덕분에 아직 한국어가 조금 친숙하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저는 특별한 목적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그 시절 저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겨준 친구 지윤이와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문득 그녀가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이제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 번쯤 그 어린 시절의 장소에 가보면 혹시라도 무언가 단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곳이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있다니 정말 놀랍다. 저는 곧장 구글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 도심 속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외관이 이전에 비해 많이 변화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밝은 색상의 벽지와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 다가가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태민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이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혹시 제 기억 속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윤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로 오래전 일인데 혹시 그 시절의 친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 기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때는 디지털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는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장님께서 이 어린이집을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셨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잠시 후 연세가 지긋하신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저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어릴 적 이곳에 다녔던 태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와 항상 함께 놀던 지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그 아이를 기억하시는지요? 원장님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태민? 아, 그 태국에서 온 꼬마 태민이 맞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바로 그 태민입니다. 저는 놀라움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원장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윤이, 지윤이, 그때 네가 지윤이라는 여자아이와 늘 붙어 다녔던 것이 기억나는구나. 항상 손을 잡고 다니던 모습이 생생하네. 너희 둘이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친했었지. 그 말씀을 듣자 제 눈앞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 환하게 웃어주었던 지훈의 모습, 어린이집 마당에서 함께 뛰놀던 장면들. 정말로 저를 기억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아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곳 근처에 살고 있나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윤이네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지윤이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어. 지금도 서울에 거주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 내가 지윤이 어머님께 들은 바로는 그 근처에 지윤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공방이 있다고 했거든. 혹시라도 그 공방이 아직 있다면 그곳에서 지윤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저는 원장님께 알려주신 공방의 주소를 받아들고 어린이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도심 속 작은 골목에 위치한 그 공방은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고즈넉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연세가 지긋한 남성 한 분이 작업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공방의 주인이신가요? 저는 태민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이 근처 어린이집을 다녔던 태국 사람인데 혹시 지윤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아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더니 잠시 동안 저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윤이, 내 딸 지윤이를 찾는 거구나. 그래, 내가 아마 네가 찾는 그 사람일 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윤이 아버님이세요? 저는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여쭈어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때 네 이야기를 지윤이한테 많이 들었었지.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 내가 연락해 볼 테니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 이야기를 해보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정말로 지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지윤의 아버님을 통해 지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윤아, 그때 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태민이야. 정말 오랜만이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아 저는 매우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지윤이 저를 잊었을까? 아니면 저와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태민? 그 태민이 맞아? 내가 한국에 살던 시절에 정말 너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이 벅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윤이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통화를 했고 지은의 목소리가 반가움에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너를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네가 나를 찾다니 정말 감동이야. 태민아. 그렇게 우리는 바로 다음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은과의 재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벅찬 마음을 안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벌써부터 극도의 긴장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지은을 보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꺼내야 할까? 지은이도 저처럼 설레고 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머릿속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약속 장소인 서울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목재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는 그곳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살짝 앞으로 숙인 채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뒷모습만으로도 지윤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면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윤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까?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윤,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크고 맑은 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그리웠던 얼굴이었습니다. 태민 맞지? 그녀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기억하던 지윤의 미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지윤, 진짜 네가 맞구나.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어색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다시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윤은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며 저를 앉게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여전히 낯설지가 않아. 참 신기하다. 너도 그렇지? 지윤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도 그래. 진짜 오랜만인데도 왠지 모르게 어제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져. 우리는 마치 어린 시절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어. 그런데 넌 그때를 기억하고 있구나.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와 함께 보냈던 그 짧은 시간들이 내 어린 시절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이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한국에서 지냈던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떠난 후 한동안 정말 많이 허전했어. 지윤은 작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손끝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난 후에 어린이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반찬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더라. 네가 옆에서 말없이 같이 먹어주던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던 거겠지. 저는 그 말을 듣자
어린 시절 우리 둘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건너온 낯선 아이였기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고, 그때마다 지윤이 제 옆자리에 앉아주었던 그때의 고마움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그때 너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났거든. 부모님 일이 갑자기 마무리되는 바람에 서둘러 떠났잖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려 있었어.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많이 궁금했어. 네가 태국으로 돌아간 후 어떻게 지냈을지. 혹시 한국에 다시 오지 않을까 하고 혼자 기대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네가 나를 찾아왔다고 했을 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더욱 벅차 올랐습니다. 단순한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나 서로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민, 넌 어떻게 나를 찾으려고 한 거야? 지윤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다녔던 어린이집부터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 운이 좋았던 건지 원장님께서 너와 나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고, 너희 부모님과 연락을 했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연히 공방도 알게 된 거야. 지우는 감탄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그때 그 어린이집을 떠올리다니. 나도 가끔 그곳을 지나가긴 했는데 설마 네가 거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그녀의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실 그 어린이집을 찾은 건 나에게도 조금 기적 같았어. 그런데 네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잡아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왔고, 저 역시 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보낸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지윤이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태민, 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나를 찾게 된 이유가 정말 그저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일까?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한국에 온 거였고,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면서 널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를 만나고 나니까 어쩌면 단순히 추억을 되찾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지우는 가만히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다시 만난 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 뭔가 우리 둘 다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찾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윤과 제가 다시 만난 것이 그저 추억을 되새기려는 목적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두려움 없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던 그때처럼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어쩌면 지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어린 시절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 기억나? 지훈이 손가락으로 공원에 놓인 오래된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지? 우리가 여기서 매일같이 뛰어다녔었잖아. 네가 그네에서 나를 밀어주고 내가 미끄럼틀 위에서 널 기다리고 다 여기서였지. 그날 우리는 공원을 거닐며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추억 속의 우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의 산책을 마친 후 지훈과 저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민, 난 너와 함께했던 그 시절이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 근데 내가 그때 너에게 너무 의존했던 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 그녀의 뜻밖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존했다고? 무슨 뜻이야? 지훈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어.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셔서 혼자 집에 있던 시간이 많았거든. 그런데 넌 언제나 나를 웃게 해줬고 네가 곁에 있을 때마다 외롭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떠났을 때 난 정말 많이 힘들었어. 어릴 적엔 그냥 친구를 잃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 그런 줄 몰랐어. 나는 그저 네가 내 곁에 있어서 항상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줬다니.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한국을 떠나고 한동안은 정말로 외롭고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혼자서 잘 해낼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지훈과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이렇게 다시 만났고 그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도 몇 시간을 더 이야기하며 그 시절에 나누지 못했던 깊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지훈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민, 넌 지금 태국에서의 삶이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지내온 날들이 물론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훈을 다시 만나면서 제가 한국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한국에 남아있는 지훈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훈아, 난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추억을 되찾기 위해서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지금은 여기서 뭔가 더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떠나기엔 너무 아쉬워. 이곳에서 나만의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고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 지훈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태민? 네가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다면 난 정말 기쁠 것 같아. 어린 시절 우리를 다시 찾아준 것처럼 이제는 어른이 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내 옆에 있어 줄 수 있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 싶어. 여기서 나의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낯선 풍경도, 태국과는 다른 생활 방식도 이제는 저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윤이 곁에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윤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녀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추천해주고 제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어느새 지윤과 저는 더없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윤이 제게 문득 물었습니다. 태민, 네가 정말 한국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면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곁에 있을 테니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보자. 넌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니까 이곳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저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지금껏 태국에서 쌓아온 기반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지윤과 함께 저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로요. 그래, 지윤아. 나 여기서 살아볼게. 네가 옆에 있어 준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윤의 눈이 반짝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태민. 정말 멋진 결정이야. 내가 너를 전적으로 도울게.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지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이곳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저의 두 번째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지윤과 저는 저의 새로운 집을 함께 꾸미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둘의 손길이 닿자 더없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커튼 색깔부터 벽에 걸릴 그림까지 하나하나 지윤과 함께 고르고 꾸미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지금 다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곁에 서서 어린 시절의 우정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그저 잠시 머무는 여행지가 아니라 진짜 저의 삶이 펼쳐질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어느 날 지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이젠 내 곁에서 우리 둘의 이야기를 끝없이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지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존재해야 할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의 한국 생활, 그리고 지윤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장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윤이 곁에 있고 우리가 함께라면 말입니다. 저와 지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금,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에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태국 유튜버의 한국 정착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희 둘이 함께 꾸린 새로운 한국집을 공개하며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